안녕하세요. 인천의료한의원 박수민 원장입니다. 구강 자격암 증후군은 통증, 화끈거림, 저림, 전기감, 이물감, 입맛변화, 건조증, 감각 이상 등이 혀와 입술, 입천장, 뺨 안쪽 등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 질환입니다.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릴 수 있고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할 수 있는데요. 구강 자격암 증후군 앞으로 줄여서 BMS라고 불러보겠습니다. BMS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한 BM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MS 발생의 원인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국소 요인과 전신 요인, 그리고 신경 심리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불안, 우울, 걱정,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선행하는 경우고요. 드물긴 하지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야스켈라인이라는 교수는 구강 자격암 증후군을 포함한 신경병증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이분의 2018년도 연구에서 BMS는 신경독성 요소로 인해서 발생한 신경 손상, 즉 스몰 파이버 뉴로파시, 소신경 신경병증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신경독소로 작용한 약물은 스몰 파이버 뉴로파시를 일으켜서 혀통증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발행한 책에서도 스몰 파이버 뉴로파시의 병리 중에 특발성으로 구강에 발생한 경우는 구강 자격암 증후군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혀통증은 특발성으로 발생한 스몰 파이버 뉴로파시의 일부고요. 이 스몰 파이버 뉴로파시의 발병 원인 중에는 역시 약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케이스 리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이 언급된 약물이 혈압약이고 그 외에도 항정식성 약물들, HIV 치료제, 항생제, 호르몬 대체요법, 파킨슨 치료제 등이 BMS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발행한 케이스 보고에서 ACE2 생성 억제제인 고혈압 약으로 인해 발생한 구강 자격암 증후군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70세 여성으로 입마름과 구강 내 화끈거림이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욕이 많이 감소했고 괴로움을 느끼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원인 질환을 찾을 수 없었고 기존에 복용했던 약물을 조절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울증 치료제를 중단했지만 증상은 변화가 없었고요. 가바펜틴과 살라겐을 처방했지만 역시 큰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병원을 찾아서 고혈압약인 리지노프릴을 다른 약으로 바꿔보고 나서 2주 뒤부터 증상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케이스 보고인데요. 캡토프릴이라고 하는 고혈압약에 의해서 발생한 BMS 케이스입니다. 53세 여성으로 3주 전부터 입에 이상한 맛이 느껴지고 혀가 화끈거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상한 맛에는 금속 맛이 가장 많고요. 그 뒤로 입맛이 점점 없어지고 잠을 못 자고 피로감이 심해졌다고 보고했으며 과거력을 살펴본 결과 3주 전부터 캡토프릴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서 치과와 신경정신과를 가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했지만 역시 개선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캡토프릴을 중단하고 베타블로커로 혈압약을 조절한 뒤부터 2주가 지나고 나서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기분이 안정되고 점막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라미프릴에 관한 케이스 보고인데요. ACE2 생성 억제제입니다. 63세 여성으로 혀 자결감으로 병원을 내원했고요. 마치 뜨거운 커피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됐고 증상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즉 병원에 내원하기 2달 전부터 라미프릴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약물을 원인으로 지목해서 처방 복용을 중단하고 베타블로커로 교체한 다음에 3주 뒤부터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보고인데요. 역시 라미프릴로 인한 BMS 케이스 보고입니다. 74세 여성으로 라미프릴과 칼슘 채널 블로커를 복용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구강 내 자결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일주일 지난 뒤에 혀 증상이 사라져서 기존에 있던 BMS의 원인으로 라미프릴을 지목했습니다. 과거 다른 연구에서도 고혈압 치료제로 인한 BMS 발생 보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항정식성 약물로 인한 구강 내 증상에 대한 논문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항정식성 약물 복용 중인 46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구강 내 증상이 나타나는지 조사했는데요. 건조한 느낌이 20%, 지더설이 13%, 칸디다 감염이 8.7%, 혀통증이 8.7%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표는 일반적인 항정식성 약물들의 구강 증상에 대한 요약인데요. 항정식병약은 이빨 갈기나 입턱의 근육 긴장 이상, 지연원 이상 운동증, 연화곤란,
미각 이상증, 구내염, 구강궤양, 그리고 혀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정형 항정신병 약에서 마찬가지로 구내염과 혀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역시 다양한 구강 내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뒤에 보여드릴 케이스 보고에서 프로작을 복용한 이후에 BMS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우울제 역시 미각 이상증과 구내염, 혀통증을 발생할 수 있고요. 사망계 항우울제는 역시 입마름을 비롯한 다양한 구강 내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칸디다 감염은 효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증상입니다. 항정관제는 효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구강건조증과 효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케이스 리포트로 프로작 복용 이후 발생한 BMS에 관한 내용입니다. 55세 여성으로 3년 전부터 다양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10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프로작을 2배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 뒤로 구강 내 화끈거림이 발생했고 용량을 원래대로 줄이니 증상은 다시 안정이 됐습니다. 이후 다시 복용량을 2배로 늘리니 화끈거림이 재발해서 4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증상으로 구강내과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프로작이 혀통증의 원인으로 확인이 돼서 이 약을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바꾼 뒤 증상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2003년 프로작으로 인한 BMS 발생 케이스 보고입니다. 55세 여성으로 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약을 복용하는 중에 프로작 30ml를 추가하고 나서 2주 뒤부터 혀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검사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 증상이 완화되었고 벨라팍신으로 처방을 바꾼 뒤에 다시 혀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봤지만 모두 혀통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최종적으로 사이판으로 처방을 바꾼 뒤 증상이 안정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파맥스라고 하는 항경련제를 복용한 이후에 발생한 BMS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54세 여성으로 40년 전부터 편두통과 두통이 있어서 계속 약을 복용 중이었고요. 최근에 한쪽 눈에 심한 통증과 광감염성이 발생해서 토파맥스를 새로 처방받아서 용량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 이후 8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입마름과 혀통증이 발생했고요. 그 통증의 범위는 혀부터 시작해서 잇몸과 이빨, 뺨까지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복용 중이던 가바펜틴을 중단했지만 역시 증상의 변화가 없었고 혈압약과 토파맥스를 동시에 중단하고 나서 3주 뒤 증상이 안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토파맥스를 다시 처방해 보니까 증상이 재발했기 때문에 이 약을 원인으로 지목해서 중단하고 난 뒤 증상이 안정됐음을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온 보고인데요. 약물로 인해서 발생한 구강자극암 증후군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모아봤습니다. 항바이러스제, 리보트릴, 항우울제, 고혈압약 등이 포함되었고요. BMS가 발생한 시기는 약 복용을 시작하고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7년 뒤에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로 인한 BMS 발생 보고인데요. 65세 남성으로 이 약을 복용하고 다음날부터 입이 마르고 입에서 금속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건조증이 심해지고 구강자극암이 발생했고요. 4일째부터는 증상이 매우 심해지면서 음식을 먹기 어렵고 잠을 자기 어렵게 됐습니다. 5일차에는 음식 맛을 다 잃어버렸고요. 6일차 약을 중단했습니다. 21일째 되는 날에는 증상이 90%로 회복됐고 6개월 뒤에는 90% 회복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4년 전에도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클린다마이신이 BMS의 원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나온 케이스 리포트인데요. 호르몬 대체요법 HRT를 복용 중인 56세 여성에 대한 케이스 보고입니다. 갱년기 이후로 HRT를 복용하던 중에 혀통증이 발생했고 여러 검사에서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HRT 복용을 중단을 권고받고 나서 14일이 지나고부터는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음을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제인 레보도파인데요. 파킨슨병 환자는 그 질병 특징 자체로도 BMS가 발생할 수 있고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레보도파가 BMS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65세 남성의 케이스로 파킨슨병 진단 이후에 레보도파를 복용했습니다. 그 뒤 6주가 지나고 나서 혀가 벗겨지는 통증과 화끈거림이 발생했고 그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까지 커졌습니다. 관련된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BMS로 진단되어 치료를 위해서 리보트릴을 복용한 이후에도 역시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레보도파를 원인으로 생각해서 이 약을 중단해보고 점차 증상이 안정되었고 미각장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처방을 바꾼 뒤 증상이 완화되어 구강자극암 증후군 관련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바와 같이 혈압약과 여러가지 신경과 약들, 바이러스 치료제, 항생제, 호르몬 대체요법, 파킨슨 치료제 등이
BMS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BMS 증상이 안정되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상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BMS의 치료에 준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